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4월 16일 상한가 종목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4월 16일 상한가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가 5종목부터 먼저 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테마들, 대상홀딩스 우선주, 크라운제가 우선주, 실제적으로 본주보다 우선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윤석열 테마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휴온스 글로벌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백신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휴온스, 휴온스까지 휴온스 글로벌이 대장이었고요. 점상 붙었습니다. 휴메딕스까지 같이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중국의 산화 제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가방 제로투세븐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종목 정도, 9종목인가요?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올라온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잠깐 보죠. 시장 보고. 자, 고점에서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다행히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조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오후장에는 조금 복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또 빠지면서 하방으로 빠졌고요. 이렇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저기 약간 하방으로 지금 빠지다가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요즘은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근데 우선주가 많고 원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수익 내기엔 좀 힘들지 않은 장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상한가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 대상홀딩스 우선주부터 한번 보죠. 이제 최근에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정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우선주만 따로 이제 조건식을 뽑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못 따라 들어가요.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우선주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보면 자, 지금 보면 우선주들을 갖다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대일대당 우선주도 있고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있고 우선주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크라운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호가가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우선주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선주만 따로 뽑아서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움직임 나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요거 말고 크라운제가, 그죠? 크라운제가 우선주. 크라운제가 우선주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우선주는 제가 이날, 크라운제가 풀렸네요. 풀리면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꽤 세게 올라갔죠. 크라운제가 우선주. 그 다음에 크라운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도 역시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우선주로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우선주들이 지금 3종목이 우선주가 윤석열 관련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메딕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에서 시작을 해서 빠졌는데 휴메딕스보다는 먼저 휴온스 글로벌부터 봐야죠. 휴온스 글로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상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기술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휴온스 글로벌이 점상으로 갔고요. 휴메딕스도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 정도 빠졌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15%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요게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도 지금 15%. 물론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한가는 붙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지금 스푸트니크 V 백신 기술 이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도 마찬가지죠. 휴메딕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이 대장으로 보시는데, 휴원스 글로벌은 지금 월요일까지 아마 점상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유제약 우선주. 야, 유유제약 원 우선주도 이 종목도 대단해요. 그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쭉 뺐다가 다시 올렸죠. 우선주는 제가 별로 권장을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우선주만 가면은 보기는 하는데 실제 매매하기는 좀 힘든 그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유제약 우선주는 지금 7,000원에 오세훈 관련된 이슈가 나와가지고 7,000원부터 25,000원까지 지금 당장 뭐 별로 지금 2.5배 올랐죠. 거의 뭐 10,000원에서부터 2.5배 정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유제약 두 번째 것도 지금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얘는 거래량이 적어서 지금 거래량이 25,000주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지금 단일가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계속 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는 장중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갖다 폐지하는 제안을 갖다 했고, 거의 출산 장려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오랜만에 아가방 컴퍼니가 올라왔는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는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요. 장중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에서 산하 제한 폐지한다. 그래서 지금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가방 컴퍼니 얘기했고, 제로투세븐까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제로투세븐은 오후장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만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유아복이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 관련된 종목도 살짝 움직임 나왔는데, 대장은 제로투세븐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만 지금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코프. 자, 위즈코프는 지금 윤석열 테마로 해가지고 위즈코프 처음에 발견되자마자 지금 벌써 3상? 하나, 둘, 셋. 거의 3상이죠. 이 정도면 거의 3상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 이렇게 십자 모양을 만들면, 고점에서 십자 모양을 만들고 가격을 딱 유지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계속 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런 거는 이제 그 손바뀜이라고 얘기하죠.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즈코프 같은 경우도 윤석열 테마로 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걸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한 테마는 뭐 대한제당이나 뭐 덕성 우선주 이런 종목이 움직임 나오는데, 위즈코프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국석유 이제 상한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국석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으로 떠가지고 마지막에 상한가 갔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떨어졌고요. 10%, 그러니까 그 90% 떨어졌고, 거기에 이제 그 무상증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죠. 주식수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연상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분을 한 다음에 지금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MFN 코리아.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MFN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리테일 업계 쪽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그 수혜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MFN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을 보면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쫙 빼죠.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쫙 뺍니다. 다시 여기서 수급 2차 흐름까지 들어가서 쭉 뺀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시작을 갖다가 이 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폭의 반. 한 3, 4% 정도 빼서 시작을 한 다음에 빼고 다시 올렸다 빼고 완전히 뺐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급이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테일 업황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한가를 가서 지금 요 조기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크라운제가 홀딩스, 크라운에타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M2M. 자, 신라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항원 분야 최고 권위자 영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M2M도 올라오고 있는데 M2M도 장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예,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올 때는 크게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좀씩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테마들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0선을 하나 딱 깔아놓고 보시면 충분히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선 깔아놓고 보시고 그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한커미드. 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기업 아로하나테크 투자. 예, 모멘텀에 지금 한커미드도 올라왔는데 장중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봤는데 한커미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아주 난리를 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에요. 얼음 딱 가자마자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최고점에서 여기까지 뺀 게 12,000원에서 1,800원까지 약 10%? 그죠? 예, 10% 가까이 뺀 것 같아요. 10% 정도 뺐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한커미드 상에서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아로하나테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슈 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갔고, 지금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흐름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요거는 조금 수익 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한제당 우선주. 대한제당의 제가 장중에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한제당 움직인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5% 올리고 밑으로 한 7, 8% 빼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시켰다가 뺐죠. 그러니까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대한제당 우선주는 역시나 마지막에 아주 멋지게 빼버렸습니다. 자, 충청도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윤석열 테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CS까지 한번 보죠. CS는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테마로 해서 연상을 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월요일도 아마 좀 지켜보시면 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아가번 컴퍼니도 이제 단발뉴스고요. 그 다음에 위즈코프도 이제 거의 올라올 만큼 거의 올라왔고 한국석유도 그렇고 휴원스 글로벌이랑 휴메딕스랑 이 두 종목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커미드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제당이나 CS 같은 경우는 좀 매매하기 힘들고요. 우선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우선주는 지금, 대성홀딩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주 빼면 휴메딕스, 휴원스 글로벌, 한커미드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4월 1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2021년 4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통합 버전으로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2021년 4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여기 보면 이제 대한제당 우선주도 있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제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 하단에는 지금 케이탈브리츠나 IOK, 한국주강,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그 수산중공업도 그렇고 정치 관련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우선주부터 한번 보죠. 대한제당 우선주는, 대한제당 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도에 골프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대한제당 우선주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미 오르기 시작했는데, 크게 거래량이 터진 거는 최근에 와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했네요. 대한제당도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청도에 골프장이 있다고 그래서 윤석열 테마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인제약. 자, 환인제약은 실제적으로 거래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막판에 지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5시에 지금 상한가를 붙었고,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었어요. 환인제약은 장중에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인제약은 지금 이슈가 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현병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치료물질가 임상 3상을 갖다가 승인을 한다는 얘기,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었는데, 장중에도 그 이슈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움직임 나왔다 조용해졌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환인제약이 조현병 관련한 얘기, 그 장 끝나고 이렇게 이슈가 도는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미세. 자, 파미셀은 코로나 백신 원료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파미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역시나 HTS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HTS 나오질 않아가지고 상승폭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만 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6,750원에서 17,000, 18,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상한가는 못 가고 지금 7.4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한국 BNC도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BNC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크게는 못 오르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올랐다가 쭉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9,000원까지 다시 올렸으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려놨네요. 그래서 지금 7% 상승을 했는데, 한국 BNC는 보톡스 관련한 종목이고, 그죠? 의약품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 BNC를 몇 번 매매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빠지면서 우리가 건들지는 않았는데, 이제야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당. 대한제당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제당도 이제 조만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제당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반등 시작. 대한제당도 월요일날 아마 갭으로 떠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는 거는 한 3% 정도. 그러면 지금 7,800원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7,600원, 7,700원 사이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쭉 올라오는 습성이 있으니까 대한제당도 한번 지켜보시고,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슈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죠? 충청도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윤석열 테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는 엊그저께 한번 크게 움직임 나왔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죠.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갖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인데, 대유플러스는 1,010원까지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1,00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트에 같이 한번 움직임 나오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급등을 했다가 빠져가지고 지금 나머지 관련 종목은 다 지금 빠지는데 수급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어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지금 빠졌는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 뭐 크게 거래량은 안 터졌는데, 요렇게 가격을 딱 맞추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렇게 해놓고 시간에는 올린다 이러면 거의 다음날 급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유플러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즈텍 W. 아즈텍 WB는 이재명 테마로 해가지고 예전에 3순위에 있던 종목인데,
예, 요즘 이제 잘 움직여요. 그래서 그 이재명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움직이는 종목이 따로 있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뭐 에이텍TN이나 아니면 형제글로벌 이런 것들 움직임 나오는데 최근에 아즈텍W가 다시 움직임 나오는 걸 보고 좀 의아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고요. 시간으로 4%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도 이거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 들어왔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죠? 3,090, 3,100원까지 갔다가 2,800원까지 300원 정도 한 10% 넘게 빼버려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시간을 다시 올려서 3,120원까지 해서 요 최고점 높였으니까 다음날에도 내일도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도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탑리치는 정세균 테마죠. 정세균 테마가 지금 갑자기 쭉쭉쭉 빠지더니 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슈가 나오는 것도 이슈가 끝나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케이탑리치,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그죠? 그 다음에 한국주강,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다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지금 다시 올려놓고 있거든요. 월요일 날은 일단 케이탑 리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세균 테마로 해서 살짝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한국주강이 제일 좋아요. 한국주강이 지금 차트를 딱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한국주강, 물론 거래량이 좀 적죠. 그죠?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 어쨌든 한국주강을 갖다가 한국주강, 그 다음에 케이탑 리치,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이 세 종목 정세균 테마로 해가지고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타를 치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슈 중에서 제일 약하죠. 그죠? 그리고 아직 뭐 대수권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짧게 단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덕 원우. 자, 대덕 우선주 이거는 가끔가다 툭툭 튀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우선주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PCB 업체죠. PCB 업체인데 얘도 보면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터지면 좀씩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요것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IOK. 정세균 윤석열 관련한 테마. 그죠? IOK 여러분들이 장중에 혹시 매매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IOK 매매하면 화끈해요. 수급 들어오는 게 쫙쫙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밀릴 때도 쭉쭉쭉 밀어버려요. 그래서 IOK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한번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월요일 날도 세게 움직임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 안 빠졌죠. 그죠? 요 가격을 갖다가 안 빼고 지금 다시 올려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올라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 테마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으로 올라온 것들 보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정세균 관련한 종목들 예,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걸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환인제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환인제약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대한제당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유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한국 BNC는 특별한 제 이슈를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르겠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우선주는 좀 그렇고 정세균 관련한 종목은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인제약, 한국 BNC, 그 다음에 대한제당, 대유플러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4월 16일 상한가 종목까지 같이 분석해 드렸으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고 좋은 종목 월요일 날 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